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6일 코멘트입니다. 진도 3.4도의 지진이 어젯밤 9시 46분에 충남 공주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87번의 지진 중에 5번째로 큰 규모였지만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고 소란을 부렸던 18세의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그는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배우 이선균뿐만 아니라 빅뱅의 리더인 G드래곤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되었습니다. 대학가에도 마약이 쉽게 퍼져 있고 한국의 마약이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영국의 남극조사국은 영국의 해외 영토 중의 하나인 남극 근처에 있는 사우스 조지아의 버드섬에서 죽은 갈색 도둑 갈매기에서 조류 독감 바이러스를 발견이 되었으며 이것은 남극에 있는 펭귄과 같은 종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류 독감까지 남극으로 퍼지는 상황을 막아야 할 텐데요.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루이지애나주 출신의 극우 공화당 의원인 마이크 존슨 씨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하원 의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낙태와 피임을 반대하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앞으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나 정부의 예산은 삭감을 포함하여 민주당과의 많은 대립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은 트럼프의 조종이겠죠. 우려로 인하여 다우, S&P, 나스닥은 각각 0.32%, 1.43%, 2.43%씩 하락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CIO, 칩 인베스트먼트 오피서가 기업들의 실적도 악화되고 투자가들의 심리도 쇠퇴하면서 S&P가 추가로 8%도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JP모건의 CEO도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연방은행이 1년 6개월 전에 내놓았던 경제의 전망은 100% 틀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식시장의 침체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며 곧 주식 투자에 유리한 구간에 진입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보급형 전기차이자 배터리에서 화재가 자주 나서 생산을 중단을 한 볼트의 신모델이 출시되면서 배터리는 중국에서 주로 생산하는 LFP 배터리를 탑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2016년 처음으로 볼트를 출시할 때부터 쓰던 LG 에솔의 배터리와는 결별을 하겠다는 발표입니다. LG 에솔도 2026년부터는 전기차용 LFP 배터리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LFP 배터리는 중국의 CATL과 BYD 등이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의하면 이번에 출시가 된 아이폰 15를 해부한 결과 부품의 33%가 미국산이었으며 한국이 29.4%였고 일본이 10.2%, 중국이 2.5%, 대만이 7.2%가 들어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아이폰 14에서의 비중은 각각 0.7%, 1.3%씩 하락을 했고 대만도 1.9%가 줄었고 한국은 4.6%가 상승했습니다. 혼다와 GM은 50억 불, 6조 7,8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저가의 전기차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취소를 했으며 토요타 자동차는 2026년까지 한 번 충전으로 1000km를 가는 렉서스 전기차를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세미나에서 얘기했듯이 테슬라가 이거 만들 때 조용했던 다른 유명한 자동차사들이 전기차를 만들면 테슬라의 입지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최대 온라인 세일인 광군제의 예매 판매일의 매출이 작년에 4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JD.com에서의 화웨이, 오포, 아이폰, 삼성 등의 핸드폰 판매는 1초 만에 184억 원어치가 판매가 되었고 JD.com은 23일에 알리바바는 24일부터 예매 판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첨단 반도체 부품의 수출이 금지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중국의 화웨이가 핸드폰을 만들었는가를 조사해본 결과 네덜란드의 ASML의 첨단 기계와 다른 회사와의 도구가 결합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애국심에 불타는 중국 사람들은 현재 화웨이 폰을 많이 구매를 하면서 아이폰 15의 판매를 이기고 있으며 최근 발표한 오포의 핸드폰 폴더폰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발표를 할 정도로 삼성에서의 인재 유출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6주를 끌어온 포드와 전 미국 자동차 노조와의 마지막 계약이 미시건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최대 부동산 업체인 컨츄리 가든이 달러 표시채 채권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최고 회의는 1조 위안
185조 원 정도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것을 승인했으며 중국 정부는 이 돈을 경제 회복을 위해 쓴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입법부는 국민의 통합과 국가의 단결과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애국 교육을 강화하는 법을 통과했습니다. 중국 국영 언론에 의하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어제 중국은 미국과의 차이점을 고려하고 글로벌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존 리 홍콩의 집정관은 어제 중국이 주도했던 국가보안법에 서명을 한 지 4년이 지나는 2024년에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주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격화가 되면서 자국민들의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의 군용기 2대와 상당한 수의 국방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으며 현재 웨스트뱅크에 51명, 가자지구에 79명의 호주인들이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호주의 수상은 어제 우크라이나에게 2천만 호주 달러, 170억 원 정도의 추가 군사 원조를 발표했으며 호주는 2022년 2월 1일 현재까지 9억 1천만 홍콩 달러, 7,754억 원 정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 유로 중앙은행의 의장은 인플레와의 싸움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며 추가 금리 인상의 여지를 남겨놨으며 이것이 바로 유럽 증시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9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2022년 2월 1일에 가장 빨리 상승을 했습니다. 75만 9천 대가 판매가 되었으며 건설회사의 인센티브도 있었지만 모기지 금리가 7%가 넘어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루키의 대통령은 미국, 영국, 프랑스의 지도자들은 이미 이스라엘을 방문했지만 가자지구를 대하는 이스라엘의 비인도적인 태도로 인하여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5일에 이스라엘을 향한 초기 발사에 대응하여 시리아 내부의 군사 기반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점점 다른 나라와의 전투도 확대되어가는 모습입니다. 바이든과 MBS, 무하마드 빈 살만 황태자는 중동에서의 안정을 유지하고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집트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있었는데 정부가 지정해진 시위 장소가 아닌 2011년 이집트 봉기의 중심지로 일부 시위자들이 갔기 때문에 100명 이상이 체포가 되었고 나중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마카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쟁을 피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의 침공은 실수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두 개의 나라로 독립을 시키는 것도 해결책이라고 했으며 이란은 이번 사태 뒤에서 미국이 지휘를 하고 있다며 비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7만 명의 현역과 전 세계 30만 명의 예비군들의 총동원령을 내렸으나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체류 중인 32세의 네타냐후 수상의 장남은 아직까지도 귀국을 하지 않았기에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카페에는 자랑스러운 그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한국 시간 10시 30분 현재 지수는 1.74% 하락을 하고 있으며 많은 주식들이 거의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가 2.31%, 네이버가 3.07%, 하이브가 8.32% 하락을 하고 있으며 키움증권도 2.73% 하락을 하고 있으며 에코프로비엠이 3.76% 비교적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ETF는 CSI 300은 0.19%가 오르고 있고 HSEI도 0.07% 오르면서 6,995원에 거래가 되고 있으며 반도체는 2.84%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역시 3.42% 하락을 하며 IPO에 들어갔던 투자가들은 손해를 보고 있으며 리플은 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목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